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좀 깊게 들여다볼 건데요. 와,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뭐랄까 정말 대대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몇 가지 조항이 바뀐 수준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세금 얘기하면 어렵고 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데 이 자료는 좀 달랐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부가 세금이라는 이 강력한 도구로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 지방소멸이나 저출산 같은 것들이요? 네, 바로 그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어떤 거대한 계획, 이게 숨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을 좀 더 걷거나 깎아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차원이라고 봐야 할까요? 국가적인 과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과 돈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정책적 베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팅이요? 하, 표현이 재미있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들 보면서 정부의 베팅이 과연 현실적인 계획인지 아니면 조금은 절박한 도박에 가까운 건지 그 속내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료에 나온 대로 국가 균형 발전, 민생 안정, 공정 과세 이 세 가지 축을 따라가 보면 그림이 좀 선명해지겠네요. 네, 바로 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계획의 첫 번째 퍼즐, 국가 균형 발전부터 한번 맞춰보죠. 네,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인데요. 자료를 보다 제가 좀 깜짝 놀란 숫자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시죠? 그 관광단지 사업할 때 취득세 깎아주는 거요. 수도권은 10%인데 인구 감소 지역은 무려 40%를 깎아준다고요? 아, 그 차등 감면율 말씀하시는군요. 네. 이건 그냥 조금 더 얹어주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거의 뭐 제발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소리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하, 맞습니다. 표현이 정확하시네요. 노골적이라고 할 만큼 아주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던지는 거죠. 세금을 지렛대로 쓰겠다. 바로 그겁니다. 세금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기업 투자의 방향을 아예 틀어보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런 전략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정책들이 있었지만 기업들이 단기적인 세금 혜택만 받고 지원이 끝나면 떠나버리는 아, 이른바 먹튀 논란이요? 네, 그런 논란이 종종 있었거든요. 세금 혜택 기간 끝나면 공장문 닫고 철수해버리면 그 지역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니까요. 그럼 이번 정책은 과거랑 다른 점이 있나요? 그럼 먹튀를 막을 장치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기업에게 세금만 깎아주는 게 아니고요. 아, 또 다른 게 있군요. 그곳에서 일할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까지 전부 묶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종합적인 지원이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하면 취득세, 재산세 5년간 면제해 주는데요. 혜택받는 업종을 기존보다 훨씬 많이 늘렸어요. 신재생에너지, 의료업, 심지어 캠핑장 같은 야영장업까지. 아, 야영장업까지요? 네, 40개로 크게 늘렸습니다. 이건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산업을 한번 키워보겠다는 의도인 거죠. 그렇군요.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고용, 그리고 주거까지 연계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요.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 한 명당 70만 원씩 법인 지방소득세를 깎아줍니다. 오, 꽤 크네요. 그리고 숙련된 직원이 떠나지 않도록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주민세 공제도 새로 생겼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뭔가요? 기업이 직원들을 위해서 주택이나 기숙사를 지으면 취득세를 최대 75%나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75%요? 와, 이건 정말 패키지 딜이네요. 그렇죠. 우리 지역으로 와서 사업하고 지역 사람 뽑아서 집까지 마련해주면 세금으로 확실하게 밀어줄게. 이런 종합 선물 세트인 셈이죠. 듣고 보니 이게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목적과도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혜택도 있더라고요. 네, 지방에 다 지어놓고 팔리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결하려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이 사면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나 깎아줍니다. 와, 50%나요? 심지어 다주택자 중과세에서도 빼준다고요? 네, 건설사들 숨통도 틔워주고 개인 구매자들한테도 당근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한시적인 감면책이 시장에 버티면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해 준다, 뭐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없을까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지 아니면 시장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또 하나 재미있는 변화가 있어요.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 마련하는 문턱을 아주 크게 낮췄습니다. 세컨드 홈이요? 별장 같은 거요? 네, 재산세 기준은 공시 가격 4억에서 9억으로, 취득세는 3억에서 12억 원으로 기준이 엄청나게 완화됐어요. 와, 기준이 정말 많이 올라갔네요. 도시 사람들이 주말이나 휴가 때 머무는 집을 지방에 마련하도록 유도해서 실제 그 지역에서 돈을 쓰는 생활 인구를 늘리려는 전략인 거죠. 아예 이주하는 건 부담스러운데 별장처럼 두 번째 집을 갖는 건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그런 심리를 노린 거군요. 그렇죠. 방치된 빈집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같은 맥락입니다. 빈집을 철거하면 5년간 재산세를 깎아주고 그 자리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 또 취득세를 감면해주고요. 결국 첫 번째 파트의 핵심은 수도권에 집중된 사람과 돈을 지방, 특히 소멸 위기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세금 혜택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마치 물길을 내듯이 자본의 흐름을 유도하려는 아주 정교한 설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기업과 자본의 물길을 지방으로 돌리려는 큰 그림을 봤는데요. 결국 그 지역에 가서 사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기업만 덩그러니 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두 번째 주제, 민생경제 안정 파트가 그래서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선 균형 발전 정책이 성공하려면 결국 사람들이 그곳에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 부분은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와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훨씬 더 개인의 삶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인데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군요. 네,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산다면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더 늘려줍니다. 이것도 균형 발전 정책이랑 바로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이왕 첫 집 살 거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오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출산 가구를 위한 혜택도 연장된다고요? 네, 아이를 낳거나 양육하는 가구가 집을 살 때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주는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500만 원. 사실 수억 원 하는 집값에 비하면 작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집 살 때 들어가는 초기 비용, 특히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건 이제 막 가정을 꾸리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죠. 그건 그렇겠네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트고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도 새로 생겼던데 이건 좀 신선했어요. 육아휴직 대체 인력 관련 말씀이시죠? 네, 육아휴직한 직원 대신 대체 인력을 뽑으면 그 인력에게 주는 월급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빼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솔직히 이게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업,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나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이 상당한 부담인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건 그렇죠. 이 제도는 그 부담을 세금으로 조금이나마 덜어줘서 기업이 육아휴직을 비용이 아니라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들인 임대주택 세금을 깎아주거나 사회복지법인 감면을 연장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두 번째 파트는 결국 주거, 육아,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세 개의 기둥을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안정시키려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첫 번째 파트였던 균형 발전과 아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고민이 엿보이죠. 자, 이렇게 한쪽에선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면서 지원을 늘리는데 다른 한쪽에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더 걷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네, 바로 세 번째 주제죠. 합리적 공정 과세 체계 구축입니다. 앞선 두 주제가 단근에 가까웠다면 이번엔 채찍이네요. 채찍 또는 규칙바로 세우기에 가깝습니다. 세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막겠다는 거죠. 네.
가장 먼저 국세인 법인세율이 오른 것에 맞춰서 법인 지방소득세율도 모든 구간에서 0.1%포인트씩 같이 올립니다. 이건 뭐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진짜 중요한 변화는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배우자나 부모 자식 간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집을 사고 팔면 이걸 사실상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그 훨씬 싼 가격의 기준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시세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봅니다. 아, 둘 중 하나만 해도 돼요? 네, 예를 들어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6억에 팔았다. 그럼 차액이 4억 원이니까 바로 이 기준에 해당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매매 계약서를 썼더라도 사실상 증여로 보고 무상 취득세율 3.5%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전형적인 편법 증여를 막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상속증여세가 워낙 높으니까 매매 형식을 빌려서 자산을 넘겨주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신호군요. 네,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 강화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회원제 골프장을 처음 지을 때만 취득세를 무겁게 매겼거든요. 아, 처음 지을 때만요?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걸 사고 팔 때, 즉 승계할 때도 똑같이 12%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조치죠. 자, 오늘 행정안전부 자료를 통해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인구 감소 지역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몰아줘서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고 둘째, 서민과 출산 가구의 부담을 덜어줘 민생을 안정시키고 마지막으로 편법 증여 같은 조세 회피를 막아서 공평 과세 체계를 세우겠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종합해보면 우린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지방세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전환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전환점이요? 네. 지방세가 더 이상 단순히 지방정부의 살림을 꾸리기 위한 재원 조달 수단을 넘어서 지방 소멸이나 저출산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도구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아, 정책 도구로의 진화. 법과 제도의 설계도는 이제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정교하게 설계된 세금 혜택들이 과연 사람과 기업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선택을 바꾸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피를 돌게 할 수 있을지. 그 실제 효과를 지켜보는 게 과제다. 네, 바로 그겁니다. 정부가 세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를 꺼내들어서 사람과 돈의 흐름을 수도권 밖으로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로 돌리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논의를 듣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이런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남네요. 어떤 질문이신가요? 과연 세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깎아주는 이런 경제적 인센티브가 한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인 어디서 살고 어디서 일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정말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이 정책들이 정말 의도한 대로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대한민국 지도를 바꾸게 될지 아니면 그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 앞으로 몇 년간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